뭐냐면 제가 면역학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옆에서 선배의 권유로 대학원 가고 옆에 방에 교수님이 그러지 말고 우리 실험실에 와서 박사하지 그래. 이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렇게 해서 제 진로가 면역학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의 최재민입니다. 저는 면역학 연구를 하고 있는 면역학자입니다. 네, 자가면역질환은 우리의 면역 체계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체를 공격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오작동을 해서 나를 외부로 인식을 해서 공격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질병들을 자가면역질환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일형 당뇨병, 또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다발성 경화증, 건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자가면역질환이 있고요. 총 가지수로는 한 100여 가지 정도에 달하는 굉장히 다양한 질병이 이러한 자가면역질환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한 4~5%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주 흔한 질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이제 이러한 질병이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많은 그런 제약 회사들이 약을 개발하고자 하고 또 많은 그 환우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고요. 당장의 생명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질병은 아니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불편하고 고통스러움을 초래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숙제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 질환이 생긴다라는 것도 이제 많은 면역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세포가 우리 몸의 어떠한 부분을 인식해서 공격하는지 또 어떻게 공격하는지 이러한 것들도 이제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연구했던 부분은 원래는 우리 몸에 T세포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 T세포가 정확하게 항원을 인지해서 그 항원만 찾아가 가지고 그 항원을 가지고 있는 세포를 골라서 죽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T세포 말고도 항원을 인식하지 않았던 T세포가 원래는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는데 항원을 인식해서 공격하는 T세포와 더불어 옆에 있는 항원을 인식하지 않았던 T세포도 함께 덩달아 싸워서 이 현상이 너무 좀 심하게 일어나도록 하는데 기여를 한다는 것을 밝혀서 이 자가면역 질환이 어떻게 심화될 수 있는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밝힌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우리는 이 T세포를 방관자 T세포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됐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예일대학교에 박사 후 연구원으로 그 연구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냥 이제 옆에 있는 동료 연구자와 우리 평소에 수다 떨듯이 이렇게 이런저런 뭐 잡담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되어서 이제 동물실에 내려가서 실험을 해야 된다 그러길래 옆에 가서 구경이나 해야겠다 하고서 이제 따라가서 내려가서 이제 실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연구자가 실험하는 모습을 보니까 쥐에서 이제 폐를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실이었기 때문에 아주 정교한 솜씨로 아주 조금만 절개해서 폐 조직을 꺼내 가지고 실험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보고 있다가 림프절이나 비장이나 이런 면역 기관도 좀 보면 안 될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관심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 쥐를 받아가지고 좀 더 해부해서 열어보니까 비장과 림프절이 굉장히 커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 쥐가 IL-18이라는 사이토카인이 과발현된 쥐였는데 림프절과 비장을 봤더니 이렇게 커져 있는 걸 보고서 이 IL-18이라는 사이토카인이 아마도 림프절과 비장에 있는 많은 T세포, B세포들한테 영향을 미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현상을 본 이후에 이제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니 항원이 있어야 T세포가 활성화되는데 항원을 내가 특별히 주사해 주지도 않은 쥐에서 사이토카인만 과발현시켰는데 어떻게 T세포가 이렇게 활성화됐지? 과연 T세포가 항원을 인식하지 않고도 작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양대학교에 부임해서 오자마자 대학원생과 함께 첫 실험을 이 사이토카인을 T세포에
이렇게 트리트먼트를 해가지고 T세포가 과연 항원이 없이도 활성화될 수 있는지를 실험해 보게 됐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실험이었지만 굉장히 놀라운 반응성을 보여가지고 그걸 계기로 본격적으로 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과학자들의 꿈은 자기가 밝혀낸 현상, 아주 새로운 현상을 밝혀내는 것도 첫 번째 꿈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자기가 밝혀낸 현상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약을 개발하거나 질병을 치료하거나 이러한 일로 연결되기를 굉장히 희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신약 개발하는 데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우리가 자가면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면역이 너무 민감하게 나를 공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면역작용을 좀 떨어뜨려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면역을 너무 떨어뜨리면 또 감염이 되거나 혹은 암에 걸릴 수 있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관심 있게 연구하는 것은 이 T세포의 종류 중에 조절 T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Regulatory T셀이라고도 하고요. 조절 T세포는 면역작용을 조절하는 우리 몸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이 밸런스를 맞추는 데 중요한 세포예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조절 T세포 기능을 증가시켜주면 우리 몸의 면역작용을 잘 조절해가지고 적당히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세포여서 이 세포의 기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타겟이 되는 그러한 신약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다 보면 힘들죠. 힘든 게 언제 힘드냐면 실험을 막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실수했어요. 지나고 봤더니 제가 깜빡하고 뭐를 안 넣었어요. 아니면 뭐 망쳤어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나죠. 내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을까. 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촬영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했는데 알고 봤더니 배터리가 없었어요. 이러면 이제 굉장히 난감한 거잖아요. 약간 그런 거죠. 이제 하루하루 너무너무 열심히 달렸는데 실수한 것 때문에 데이터가 망쳐졌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고요. 또 어떤 때 힘든가 보면 내가 어떤 실험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그 다음 실험을 뭘 해야 될지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이 다음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도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조금 다른 쪽으로 스트레스라면 우리가 대학원을 가고 또 연구자로서 계속 지내다 보면 소위 말해 이렇게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계속 시간을 보내잖아요. 또 그런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나는 언제쯤 돈을 벌고 언제쯤 독립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이렇게 좀 잘 지낼까, 나는 언제까지 학교에 있어야 돼, 이런 고민들도 많아져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과학자들은 그렇게 힘든데 자기 연구 결과가 데이터가 잘 나오거나 혹은 논문이 자기 이름으로 이제 논문이 딱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눈 녹듯 그 힘든 게 다 이제 없어져요. 그만큼 스트레스 받고 열심히 연구했던 것이 논문으로 발표되는 순간 굉장한 그 뿌듯함과 기쁨을 느낄 수 있고요. 또 논문 나갈 때까지 오래 걸리니까 또 하루하루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하고 뭐 취미 생활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또 맥주 한 잔도 하고 뭐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죠. 스트레스 풀어야 연구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조사하는데 미래의 꿈이 뭐냐? 그럼 저는 사실 고민이 됐던 게 꿈이 없었어요. 저는 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 누구는 대통령, 누구는 과학자 뭐 이렇게 쓸 때 저는 회사원 이렇게 썼어요. 그냥 아주 평범한 회사원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2학년이네, 3학년이네, 이번에 좋은 게임, 재밌는 게임이 나왔네, 게임이나 해야겠다. 그냥 별로 그렇게 꿈이 큰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히 그 선배가 지나가면서 야, 너 졸업하고 뭐하니? 하고 물어보는데 저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야, 인마 모르긴 우리 실험실 들어와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쓱 지나가셨어요. 근데
그 지나가면서 선배가 한마디를 딱 했는데 하고 시간이 흘러서 그냥 저 대학원 갈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식품화학 연구실이라는 항산화, 노화를 연구하는 실험실에서 석사 과정을 했어요. 근데 석사 과정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실험하고 연구하고 발표하고 세미나하고 이런 활동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정말 재밌는 활동이구나. 그래서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칠 때 지도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 박사 과정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지도 교수님이 나 이제 은퇴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은퇴하신다고요? 와 정말 저는 처음으로 내가 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는데 박사과정 가고 싶다 했는데 교수님이 은퇴하신다니까 이게 너무 갑자기 깜깜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석사 마치고 취업해서 돈 좀 벌다가 결혼하고 그래야겠다 하고 이제 생각하고 회사를 막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 옆에 방에 되게 샤프하게 생기신 면역학 연구를 하시는 분이 갑자기 콜을 하셨어요. 잠깐 면담 좀 하자고. 나는 별로 그렇게 관련성이 없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으로 교수님과 면담을 하게 됐고요. 그 계기를 통해서 제가 전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막 최종 면접까지 보고 있다가 대학원을 가는, 박사과정으로 대학원 가는 것을 결정하게 되고 면역학 분야라고 석사 때랑 전혀 다른 분야로 그냥 하게 됐어요. 뭐냐면 제가 면역학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옆에서 선배의 권유로 대학원 가고 옆에 방에 교수님이 그러지 말고 우리 실험실에 와서 박사하지 그래.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렇게 해서 제 진로가 면역학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를 보시면 뭐 중고등학교 때 심지어 대학교 때까지도 꿈이 없던 제가 어느덧 지금 한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이제 연구 활동을 하고 교육 활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꿈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분명히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언제가 되든 간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어떠한 기회가 올 거고요. 그때 내가 그게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떠오르는 그때 그 일을 열정적으로 하신다면은 분명히 재미있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공부하느라 힘드실 텐데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학교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좋은 성적을 원하는 성적을 얻는 그런 경험이 너무 값진 경험이거든요. 그런 값진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요. 원하는 바대로 그 미래가 잘 갈 수 있기를 제가 기원할게요. 공부가 다는 아니고요. 어떠한 분야든지 내가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러한 분야를 찾아서 열심히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